버스 운전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정차란 무엇인가? 자,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합니다. 정차 5분. 자, 시험 문제 정차란 무엇인가라고 출제됩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있어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약 매시 150km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150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 낮추어야 하고 타이어 공기압 높여주면 됩니다. 자, 3번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벌점 사망 1명일 때마다 90점, 중상 1명일 때마다 15점, 경상 1명일 때마다 5점, 부상 1명일 때마다 2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가 바로 사망입니다. 자,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입니다. 자, 다음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입니다. 다음 부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입니다. 자, 사망 72시간 이내 사망. 자, 중상 3주 이상, 경상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 5일 미만. 자, 여러분들 자,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은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4번 고속도로에서 차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 여러분들 자, 주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행. 그러면 주행차로입니다. 자, 2번 여러분들 속도를 높여요. 속도를 높이는 걸 뭐라 그러죠? 가속이라 하죠. 그러면 속도를 높이는 차로. 그러면 가속차로입니다. 자, 3번 여러분들 감속. 속도를 낮춰요. 감속하기 위한 차로. 그럼 당연히 감속차로입니다. 자, 4번 오르막 구간이라고 나와요. 오르막 구간 나오면 오르막차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주행 나오면 주행차로. 속도 높이는 차로 나오면 가속차로. 감속하기 위한 차로 나오면 감속차로. 오르막 구간 나오면 오르막차로입니다. 자, 다음 자, 5번 자, 정산 시스템은 정산 처리된 모든 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정산 처리된 모든 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정산 시스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자, 여러분들 과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쌤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시도경찰청장과 관련 있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시도경찰청장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속도 제한 장치 또는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을 때 적발시 과징금 얼마냐? 60만원입니다. 60만원. 자, 속도 제한 장치 또는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을 때 적발시 과징금 얼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8번. 자, 자동차 내장을 아세톤, 표백제, 에나멜 등으로 세척하면 변상되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동차 내장을 변상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아세톤, 표백제, 에나멜은 자동차 내장을 변상 또는 손상시킵니다. 자, 9번. 모닝록 현상. 여러분들 모닝록 현상은 뭐죠? 모닝록 현상은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을 모닝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녹이 발생한다 그러면 모닝록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닝록 현상에서 녹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어떤 식으로 제거하면 되냐? 자, 제거 방법은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면 녹은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자, 10번.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알아둘래요. 자동 변속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약 10% 정도 연료 소비량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번. 자동 변속기의 오일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자, 정상일 때에는 투명도가 높은 붉은색입니다. 자, 2번. 오일에 수분이 다량 유입된 경우 백색입니다. 다음 3번. 가혹한 상태에서 사용하였거나 장시간 사용한 경우 오일 색깔 갈색입니다. 갈색. 자, 11번. 자, 여러분들 차량이라는 건 뭐죠? 차량. 차량은 차 나이를 갖다가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11번.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을 위한 검사 또는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는 무슨 검사냐? 임시 검사입니다. 임시 검사. 자, 12번. 야간에 전조등으로 사람을 알아보기 가장 쉬운 색은 어떤 색이냐? 적색입니다. 그 다음으로 백색입니다. 다음. 가장 어려운 색은 무슨 색이냐? 흑색입니다. 흑색. 자, 13번. 자, 여러분들 버스 준공영제라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영은 민간이 하고 관리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게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자, 그럼 13번. 버스 준공영제의 형태에 의한 분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선 공동 관리형, 수익금 공동 관리형, 자동차 공동 관리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버스 준공영제의 형태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4번.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 자동차 표지, 즉 안전 삼각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항상 휴대하여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고장 자동차 표지, 즉 안전 삼각대를 갖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여러분들 기산일이라고 있습니다. 기산일이란 무엇이냐? 처음 시작하는 날을 갖다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기산일은 최초의 신규 등록일입니다. 자, 2번.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자,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기산일은, 그럼 그때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여러분들 갓길을 다른 말로 기럭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럭개는 어떤 곳이냐? 길, 엇개는
차도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길 어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리고 보기 지문에 차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시됩니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길 어깨는 차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냐? 자, 난폭 운전으로 구속된 때. 다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다음,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입니다. 시험 문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18번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 어떤 경우에 핸들이 무거워지냐? 자,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다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할 때입니다. 시험 문제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을 고르시오 또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9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0.03%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시험 문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0.03%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자, 20번 버스 엔진의 시동을 걸 때 적정한 공회전 시간은 여름은 20에서 30초이고 겨울은 1에서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공회전 시간 여름은 20에서 30초, 겨울은 1, 2분 정도입니다. 자, 다음 21번 여러분들 차 많은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단 자전거는 제외입니다. 자, 차마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다음 중 차마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러면 정답 뭐다? 자전거도로입니다. 자, 다음 22번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어떻게 되냐? 1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 때 50만원입니다.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입니다. 23번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 유지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암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 특. 내 자신은 특별해. 나는 너네들하고 틀려. 내 자신은 특별해. 자, 신, 특. 자, 시험 문제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 유지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자격 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지문에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라고 제시됩니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 24번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사항 1번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2번 일반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3번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4번 아파트 단지 내 군부대 내의 사설 중앙선
5번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시험 문제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 사항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5번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할 사항 어떤 사항들을 신고해야 되냐. 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26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표라고 있어요. 시표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대상을 갖다 시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일정 거리에서 일정한 시표를 보고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시력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지 시력입니다. 정지 시력. 자, 27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떤 벌칙이 주어지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28번.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자동차 경적음의 최소 소리 크기는 90dB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자동차 경적음의 최소 소리 크기를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럼 얼마다? 90dB입니다. 요런 내용은 윤쌤만이 알려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29번. 자, 압축 천연가스는 즉 영어 약자로 CNG입니다. 자, 압축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 압력 용기에 저장한 기체 상태의 연료를 말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 압력 용기에 저장한 기체 상태의 연료를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러면 정답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자, 30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 용어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1번에 보면 동체 시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에 원근이라고 있습니다. 원근, 멀고 가까운 곳입니다. 4번에 암수능이라고 있습니다.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령자의 시각 능력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동체 시력 약화 현상, 2번 대비 능력 저하, 3번 원근 구별 능력 약화, 4번 암수능에 필요한 시간 증가, 5번 눈부심에 대한 감수성 증가, 6번 시력 감소 현상, 7번 시력 자체의 저하 현상 발생.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고령자의 시각 능력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1번. 여러분들 시선 유도 시설이라고 있어요. 시선 유도 시설이란 무엇인가? 자, 시선 유도 시설이란 주간 또는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된 안전 시설을 시선 유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선 유도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표지병, 시선 유도봉, 갈매기 표지, 시선 유도 표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 여러분들 시선 유도 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표지병은 무엇이냐?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 후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 표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갖다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다음 갈매기 표지는 무엇이냐? 갈매기 표지는 운전자의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 바로 갈매기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 물어보는 것도 출제됩니다. 자, 32번. 자, 터보 차저라고 있습니다. 터보 차저는 배기가스로 움직이는 엔진의
과급기를 갖다 터보 차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보 차저가 고장나는 원인,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자, 윤활유 공급 부족, 엔진오일 오염,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압축날개 손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시험문제, 터보 차저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다음, 자 33번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영어 약자로 BRT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간선 급행 버스 체계란 무엇이냐? 자,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간선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여 급행 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간선 급행 버스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BRT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냐? 통행권 확보, 운행관리 시스템, 자동차 개선, 교차로 시설 개선, 환승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시험문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4번 오버히트, 오버히트는 과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오버히트가 발생하는 원인, 자 어떤 원인 때문이냐?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다음, 엔진 내부가 얼어 냉각수가 순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35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이해와 준수, 주의력 집중, 여유있는 양보운전, 운전기술 과신 금물, 추축운전 금지, 심신상태 안정, 환경오염 저감 노력 등이 있습니다. 시험문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6번 보도란 무엇이냐? 보도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보도라고 합니다. 자 37번 제1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16인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자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6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 회전 교차로는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행하고 저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사고 빈도가 낮아 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호 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회전 교차로 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사고 빈도가 낮아 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호 교차로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자 여러분 회전 교차로 중간에 보면 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교통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 교차로는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합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 저속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란 어떤 게 단점이냐?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즉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시험문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자주 출제됩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속 진입 또한 교통량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39번 방어 울타리는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해 줍니다. 자, 40번 자동차의 주행과 주행에 필요한 보조 장치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무슨 장치냐? 동력 발생 장치입니다. 문제 지문에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그러면 동력 발생 장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1번. 자,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차체나 각 장치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완충장치 또는 현가장치입니다. 완충장치 또는 현가장치. 자, 42번.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는 무슨 장치냐? 조향장치입니다.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조향장치입니다. 43번 야간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있냐? 증발현상과 현혹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발현상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현혹현상은 눈부심 현상이라고도 하며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다? 증발현상이고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은 현혹현상입니다. 자, 44번 계기판에서 수온계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다음 전압계는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온계 엔진 냉각수의 온도 나타내고 전압계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자, 45번. 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해 줍니다. 30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0일. 자, 46번. 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거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자, 제1종 대형면허. 자, 제1종 특수면허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19세 미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어떤 것들이냐?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 알코올, 접착제, 도료,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질소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시험 문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8번 교차로 통과 전 정류소는 정차하려는 버스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충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 교차로 통과 전 정류소는 정차하려는 버스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자, 49번 운송사업자는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자, 게시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번 회사명, 2번 자동차 번호, 3번 불편사항 연락처, 자 4번 운전자 연락처라고 보기 지문에 제시합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운전자 연락처입니다. 운전자 연락처는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50번 야간 운행 중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조정하여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향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상향등 조정하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윤쌤과 함께 버스 운전 자격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엑기스 내용 50문항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본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윤쌤이 제공한 벼락치기 자료와 또한 시험에 다 나온다, 즉 시험에 많이 나온다 유튜브 강의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 강의만큼 중요한 공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핸드폰 등으로 여러 번 윤쌤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버스 운전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